안녕하세요, 슬간입니다. 우선 영상 업로드가 많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영상 편집은 거의 2주 전에 거의 다 마쳤는데요. 중간에 일이 생기면서 제가 영상 업로드를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이제 면접에 관한 영상 편집이었는데요. 우선 영상 편집을 한 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보여드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한 거 먼저 보여드리고 제가 왜 업로드가 늦었고 어떤 일들이 중간에 있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진행하는 거 맞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이전 영상부터 보시죠. 지난번 영상 올리고 나서 사실 에이전시 얘기도 그때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약간 에이전시랑 뭐 트러블까지는 아닌데 의견 마찰 정도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그때는 제가 덤덤하게 외래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 영상 올리고 나서 되게 감사하게도 선생님들이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되도록이면 병동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나중에 추후에 취업하는데도 그게 도움이 더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사실 저도 그 전에 병동 요청을 했었는데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에이전시에서 계속 외래를 가라고, 클리닉을 가라고 너무 푸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도 좀 바보 같은 게 나를 위한 거면 욕심 부릴 줄도 알고 약간 투쟁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부딪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겁을 내는 편이라서 몇 번 얘기해보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알겠다고 했던 거였거든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되게 걱정해주셔가지고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에이전시 측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냥 내과병동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에이전시에 이제 인터뷰 날짜 잡고 이것저것 페이퍼워크를 하러 갔는데 그때 또 저한테 외래 가도 네가 나중에 취업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네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온콜로지로 나중에 경력을 못 이어나간다고 하면 내가 책임지고 병원 찾아줄 테니까 나 믿고 한번 가봐라 이렇게 계속 푸시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조금 마음이 거기 병원 내과병동이 너무 힘들다고 들었어서, 내과랑 ER이 정말 헬이라고 들었어서 너무 겁이 났던 상태예요. 마음이 간사하게 움직인 거죠. 그냥 1년만 좀 편하게 하고 고생하는 건 1년 뒤에 내 자신이니까 1년 뒤에 내 자신에게 나의 오늘 맡겨보자 라는 마음에 알겠어 그러면은 그냥 외래 갈게 해가지고 타협을 했고 한 이틀인가 3일 뒤에 면접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너무 운이 좋게 그쪽에서 제 이력서를 보고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포지션이 그냥 일반 외래 내과병동 그리고 온콜로지 인퓨전 센터가 있는데 온콜로지 인퓨전 센터 지원을 해보겠냐. 너무 좋았죠. 사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부터 미국에 오면 인퓨전 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온콜로지 경력을 이어가면서 외래 쪽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빨리 기회가 찾아온 거죠. 에이전시 널스로서.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당연히 하겠다고 했죠. 그래서 좀 면접을 되게 심층 면접을 봤어요. 처음에는 간단하게 tell me about yourself 이런 거 물어보고 너 환자한테 다가갈 때 너의 강점이 뭐냐, 실수했던 점 이런 거는 그냥 그 리크루트 하는 그 사람이 간호사긴 한데 그냥 그런 전반적인 걸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제 이력서를 확인하고 어떤 케이스를 봤는지 자세히 묻더니 설티피케이션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온콜로지에서 일하려면 OCN 이런 설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돼서 제가 공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없죠. 근데 저는 3월에 시험을 보려고 ATT까지 다 받았어요. 그래서 3월 안에 시험을 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OCN 시험을 어플라이 하려면 내가 몇천 시간 이상의 항암병동에서 일을 했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렇게 어려운 과정은 아니에요. 증명서를 내고 이런 과정은 아니지만 무튼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받았던 교육 그리고 경력, 암 환자 퍼센트 이런 걸 다 적어 넣었더니 그게 최종 어프루브가 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그러면 이 ONCC에서 어쨌든 너의 경력을 다 인정을 해준 거니까 너의 교육과 경력을 인정을 해준 거니까 우리도 인정을 하겠다. 그러면 시간 되는 대로 너가 준비되는 대로 시험만 보면 되겠다 하면서 대신 그 전에
부터도 일을 하는 건 무방하다라고 해서 그 온콜로지 인퓨전 센터, 그러니까 온콜로지 외래 매니저인 것 같아요. 간호사 매니저를 연결을 해줘서 그분한테도 가서 인터뷰를 보고 왔어요. 좀 되게 분위기는 좋았지만 나름 심층 면접이었던 게 이제 사우디에서의 경력을 먼저 물어보고, 그러니까 패디 온코만 생각을 하신 거예요. 왜냐면 한국 경력은 그냥 메설지였으니까. 그런 걸 막 물어보더라고요. 어떤 환자 다루었고, 항암 어떤 약 줘봤고, 어떤 거 어시스트 해봤고 해서 저는 강점을 다 얘기했어요.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사우디 병동이 좀 특이하게 돌아가서 세 가지, 일반 항암 병동, 응급실 병동, 그리고 BMT 병동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도 하고, 그래서 BMT 어시스트 할 수 있다고도 했고 IT 주사, SC 주사, IM 주사, IV 다 할 수 있고, 센트럴 라인 다 할 수 있고, 프로시저 전후 간호 다 할 수 있고, 환자가 샥에 빠졌을 때도 할 수 있고, 응급실에도 그 페디아트리 온콜로지, 헤마톨로지, 이머전시 룸에서도 일을 했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피버가 나거나 샥이 왔을 때도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도 다 설명을 했고, 어떤 약 써봤냐고 해서 생각나는 약 다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약도 얘기를 했고, 수혈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IV 시킬 좋니? 일단 좋다고 했고요. 근데 이제 걱정을 하는 게 피디아트릭의 경우랑 어덜트랑은 조금 다르니까 좀 걱정을 하시길래 제가 한국 내과병동에서도 브레스트 캔서부터 시작해서 GI 캔서 다 다뤄봤다, ENT 캔서까지 다뤄봤다, 그래서 어떤 약을 써봤고 어떤 케이스를 봤고 이런 거를 다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넌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다. 사실 에이전시 널스가 아니라 스텝 널스였으면 참 좋을 텐데 너 에이전시 계약 끝나고 스텝 널스로 일할 생각도 있니? 막 이렇게 막 되게 그냥 화기애애하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차지 널스를 부르더니 차지 널스한테 제 이력서를 주면서 인터뷰 얘 한번 보고 싶으면 봐봐, 이래서 또 그 사람한테 또 인터뷰를 좀 간단하게 보고 왔고, 동료들도 다 보고 왔고요. 의사 이런 거, 의사 선생님 이런 거래. 의사도 다 소개시켜줬고, 약사도 보고 왔고, 인사 잘 하고 왔고, 그래서 2월 중순에 오리엔테이션하고 일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너무 잘 풀렸죠. 진짜 하나님이 도우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기뻤고, 그러자마자 이제 집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병원은 브롱스예요. 근데 브롱스에 집을 구하기엔 조금 여자 혼자는 위험하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맨하탄은 너무 비싸고, 그냥 사실 거리 생각 안 하고 저는 이 퀸즈라는 지역이 너무 좋아서, 써니사이드가 너무 좋아서 여기로 집을 구했고요. 비싸죠. 비싼데 그냥 오래전부터 너무 혼자 살아보고 싶어서 좀 무리를 했고, 아껴서 잘 살아봐야겠죠. 그리고 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8시부터 4시 반, 딱 외래 상근직 근무고요. 공휴일 다 쉬고요. 근데 이게 저한테 좋지 않은 거는 저는 C급으로 돌아가는 에이전시 널스이기 때문에, 전 사실 병동으로 하면은 스쿨널스 하면서 투잡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집값도 조금 보태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게 되면 병원 일밖에 못하니까 돈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좀 적게 벌게 될 것 같고, 대신 저는 지금 벌려는 게 많아요. RMBSN도 지금 2주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우선은 이번 학기는 3과목 해서 좀 부담이 적긴 한데 그래도 처음이에요. 이렇게 교양 과목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장문하고 이런 걸 해야 돼서. 그래서 어쨌든 OCN 공부도 해야 되고 RMBSN 공부도 해야 되니까 좀 규칙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운동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규칙적인 생활을 해보자라고 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너무 잘 풀린 것 같아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있고요. 행복하죠. 진짜 행복해요. 그래서 지금 비록 통장은 통장이 됐지만 맛있다. 저 스쿨러스 파트타임을 시작했거든요. 오늘이 이틀째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미국 간호사 준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병원 일만 하기에는 돈이 별로 되지 않아요. 저희는 에이전시 소속으로 시급이 좀 적은 편이라서. 그래서 스쿨러스를 하는데 1대1 케어도 있고 오피스 널스도 있고 트랜스포테이션에서 3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좀 간단한 케이스는 당뇨, 시저 이런 케이스부터 해서
정말 트라키오 있고 거동 불편한 친구들까지 좀 많은데 그런 친구들을 말 그대로 1대1로 하루 종일 이제 학교 가는 시간에 1대1로 케어를 하느냐 아니면 트랜스포테이션이냐 집에 가가지고 스쿨버스 같이 타고 학교 데려다주고 또 학교에서 스쿨버스 같이 타서 집에 데려다주는 그런 트랜스포테이션. 오피스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트랜스포테이션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시간도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루 종일 좀 하고 있기에는 저 스스로가 좀 지금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그때부터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새해에는 유튜브를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겠다고 했는데 벌써 새해 목표 실패했어요. 너무 바빠요 진짜. 하는 거 없이 바빠요. 아니야 하는 거 있지. 나 진짜 이거 집 꾸미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엄마가 막 못할 줄도 알고 이렇게 할수록 혼자 살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누군가 그랬다고요. 이게 빵이 밥이었다면 난 이 2배의 양도 먹었을 거. 그런 분 있지 않아요? 저 탄수화물 되게 잘 먹거든요. 근데 그거는 밥에 한해서예요. 빵은 잘 못 먹어요. 빵 너무 배불러. 지난번 제가 영상 올렸던 거에 이제 제가 좀 상처받아서 힘들다고 좀 징징거렸었는데 거기 댓글들이 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다들 천사세요? 저희 엄마도 막 댓글 이런 거 맨날 보시거든요. 저희 엄마가 오히려 막 어떤 분이 뭐 물어본다. 빨리 가서 대답해드려라.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보세요. 엄마는 댓글 알림이 엄마한테 뜨는 건가? 저보다 더 빨리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 엄마도 그 동영상에 있는 댓글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 하셨거든요.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셔서. 몇 시나? 1시간 남았 애기 좀 있으면 또 40분밖에 안 남았네. 숙제를 하고 애기 데리러 가야겠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업로드를 하지 못했냐. 오리엔테이션이 지금 오늘 날짜가 2월 16일이에요. 그런데 오리엔테이션이 2월 11일이었는데 한 2월 8일쯤에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서 다이렉트로. 그래서 너 다음 주에 오리엔테이션 참가하는 거 맞니? 그래서 맞다고 하니까 그런데 너 그 온콜로지 서티피케이션이 없어서 우선 내과 병동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그날 영상 업로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내과 병동을 가게 되면 제 면접 내용은 사실 불필요한 내용이 되는 거잖아요. 무튼 그 전화를 받고 분명히 면접할 때는 나한테 그거 너 시간 되는 대로 서티피케이션 따면 되고 우선은 일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와서 말을 바꾸냐라고 하니까 매니저한테 한번 다시 컨펌 해보고 연락을 줄게 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가 목요일 5시였고 그 다음날 금요일 전화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황당했고 화가 났고 사실 내과 병동으로 갔을 거였으면 제가 여기 뉴욕 와서 이렇게 3개월 동안 시간을 허비하지 않아도 한 2주 만에 면접을 보고 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사실 에이전시랑 계속 좀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있었던 게 처음에 어떤 대학병원 온콜로지 보내준다? 근데 못 보내줬고 외래 간다고 했는데 또 그 외래는 안 됐고 내과 병동 보내준다 했는데 그 내과 안 된다. 외래 ER 보내준다고 했는데 ER 병력 없어서 안 된다. 막 엄청 뒤죽박죽 좀 많이 희망 고문을 당했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다. 많이 심적으로 지쳐 있었고 많이 화가 났죠. 그리고 저는 제가 뉴욕에 와서 그렇게 속 편히 쉰 날이 별로 없어요.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나면서 속이 상했죠. 속이 상했고 우선 그 전화를 끊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과 병동을 가라고 하면 가야 될까? 근데 이제까지 기다려왔던 게 너무 화가 나고 오기가 생겨서 절대 내과 병동에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 가면 가죠. 가면 가는데 그냥 그렇게 저를 뺑뺑이 돌게 한 게 너무 화가 나서 가기가 싫더라고요. 일단 보낸다고 하면 절대 안 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고 일단 제가 OCN은 신청을 해둔 상태였고 이게 온콜로지에서 일하려면 2가지가 필요해요. OCN이랑 그 ONS, ONCC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전에는 Chemotherapy and Biotherapy 코스가 있어요. 그 서티피케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어서 Chemotherapy and Immunotherapy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코스 서티피케이션을 따야 돼요. 그것도 역시 한 220불, 230불 정도 가격을 하고 뭐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PDF 파일로 되어 있고요. 강좌도 중간중간에 있고 이제 마지막에 시험을 봐야 하는데 총 60문제인데 그 중에 10문제는 그냥 어드밴스드한 내용인가?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점수에 채점이 매겨지진 않지만 그 문제가 뭔진 저희는 모르고 어쨌든 50문제 중에서 40개를 맞아야 통과가 되는 그런 코스예요. 근데 그게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제가 OCN 공부를 해왔다고는 하지만 항암병동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근데 또 이게 시험 공부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OCN은 프로메트릭이라서 제가 직접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야 돼요. 엔클렉스처럼. 근데 이거 케모테라피, 이뮤노테라피 코스는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서 내가 온라인으로 딸 수 있는 거니까 이거부터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목요일 밤에도 잠을 안 자고 그걸 결제를 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라도 OT 전에 내가 서티피케이션을 가져가야 나 내과병동 정말 가기 싫고 어떻게든 인퓨전 센터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겠니라고 좀 베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날 금요일이 되었고 에이전시에 이 상황을 알렸고 내가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너희는 알고 있는 게 있니? 라고 물었더니 걔는 알고 있는 게 없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이런 상황이라서 지금 그거 공부를 하고 있고 OCN도 준비를 하고 있다. 내가 시험 날짜만 잡아서 OCN은 볼 수 있고 그 코스는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안에 끝내볼게. 그러니까 제발 나 인퓨전 센터에 보내주면 안 될까? 너가 병원이랑 얘기를 해보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 에이전시 측에서 알겠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너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을 됐는지 그 화면을 캡처를 해서 보내달라. 그럼 우리가 병원에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라고 해서 OCN은 정말 ATT까지 받은 상황이에요. 정말 날짜만 픽해서 제가 보러 가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공부가 제 마음에 머리가 준비가 안 돼 있던 거였고 이 이뮤노테라피, 케모테라피는 뭐 제가 밤을 새서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어쨌든 결제는 끝냈고 시험만 보면 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캡처해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몇 시간이 흐르고 에이전시 측에서 전화가 왔고 우선 다음 주 OT를 받고 인퓨전 센터로 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다 라고는 말을 했는데 하나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저도 안도감이 들고 다행이다 이런 마음 막 좀 기분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까지 너무 막 뺑뺑이 돌고 마음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덤덤하게 여러분 저 외래 가기로 했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그게 마음이 편치 않았고 저도 되게 많이 마음속에서 갈등과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래 에이전시에는 그래 고마워 알겠어 라고 끊고 나서도 언젠든지 이 상황은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고 화가 많이 났어요 사실. 그래서 목요일도 밤을 새고 금요일도 밤을 새고 아마 토요일까지 밤을 샜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 코스 시험을 또 어떻게 또 패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션을 땄고 그래서 2월 11일 날 오리엔테이션에 갔을 때 그거를 간호부 그 리크루터 담당자에게 제출을 하고 그 다음날 인퓨전 센터 매니저한테 가서 이 소식을 알리고 했죠. 그래서 우선은 오늘 날짜가 2월 16일이니까 2월 19일부터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된 상황이고 월요일이 그러니까 내일인 월요일이 여기 공휴일이라서 연락은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화요일 날 언제쯤 출근하라고 연락을 줄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고 과연 인퓨전 센터에서 출근을 하라고 할지 내과병동에서 하라고 할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당연히 인퓨전 센터에서 오겠지 매니저도 만나고 다 했는데 라고 했는데도 그냥 잘 모르겠어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가만히 놔두다가 끊임없이 건나. 근데 정말 하나 다행인 건 뭐냐면 OCN보다도 제가 급하게 인터넷에서 결제를 해서 본 그 키모테라피 앤 이뮤노테라피 코스가 진짜로 필요했던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OCN은 없어도 온콜로지에서 일은 할 수 있대요. 하지만 이 ONS, ONCC에서 하는 그 키모 앤 이뮤노테라피는 꼭 있어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혹시 온콜로지 준비하시는 분 있다면 그 ONS, ONCC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그 코스 검색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 케모테라피 앤 이뮤노테라피 치면은 그 코스가 나오거든요. 아마 멤버십이 219고 그래서 그 시험을 보시고 서티피케이션을 따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OCA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시험이 캐나다 앤 US 온리여서 어차피 오셔서 보셔야 되니까요. 근데 아마 온라인 코스는 미리 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은 물론 인퓨전 센터에서 부른다고는 알고 있지만 100% 확신은 없고 상처만 가득 받았고 마음만 너무 아프고요. 너무 많이 지치고 그러고 있어요. 여기 와서 이제 세트를 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었고 마음의 여유가 없었는데 이런 일까지 터지니까 사실 좀 확 스트레스가 오면서 디프레스가 오더라고요. 간호를 전공으로 선택하고 나서 진짜 바쁘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대학 생활이 녹록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바로 저는 또 취업이 돼서 바로 일을 시작한 케이스여가지고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오다가 유학 준비하다가 꼬꾸라져서 사우디 가고 사우디에서도 진짜 사우디에서도 시간이 참 많은데도 엔클렉스랑 IELTS 준비하느라고 잘 못 놀았어요. 그래서 여유 없이 거기서 있다가 왔고 한국에서도 이제 뉴욕 오기 전에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중간에 교통사고 나고 하면서 정신이 없었고 진짜 좀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는 말이 이게 진짜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정규 교과과정 12년 동안 공부를 정말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간호를 전공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공부라는 걸 엄청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잘하진 못했지만 열심히 했는데 그 지난 12년 동안 안 한 걸 대학을 간 이후로 계속 하는 느낌?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31이니까 내년까지 하면 32 내년까지 하면 딱 12년 채우겠죠? 내년까지만 열심히 하면 내가 이전에 안 했던 그 세월을 채우면 이제 좀 편해질까? 라는 우스갯소리로 요즘 좀 버티고 있어요. 아무튼 BSN도 지금 온라인 과정 하고 있고요. OCN은 사실 좀 마음 덜었어요. OCN은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ATT를 받았으니까 3월까지는 시험을 한번 보려고 해요. 떨어지면 그냥 천천히 보려고요. 왜냐면 모든 코스가 2년마다 리뉴얼이잖아요. 뭐 BLS, PALS, ACLS도 2년마다 그리고 이거 엔클렉스도 저 내년에 리뉴 신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RN 라이센스도 리뉴얼 해야 되고 이뮤노테라피 코스도 어쨌든 2년마다 또 리뉴얼을 해야 합니다. OCN도 리뉴얼을 2년마다 해야 되고요. 왜 모든 걸 다 2년마다 해야 하는 거죠? 아니 그 아하는 자기네 정보는 5년마다 업데이트하면서 왜 우리 보고는 2년마다 자꾸 리뉴얼을 하래. 바뀐 내용도 없는데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 너무 스트레스예요. 뭐 바뀐 내용이라도 있으면 내가 말을 안 해. 바뀌지도 않았는데 이거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아무튼 그래서 엊그저께 BLS도 또 리뉴얼을 했답니다. 근데 또 하라는 건 다 하고 해야 할 건 또 다 하고 있어요. 나도 나라는 사람이 참 지겨워요. 예전에는 막 앵클 IELTS 해내고 막 미국에 오게 되고 뭐 하나하나 서티피케이션 따고 이러면 내 자신이 너무 좋았거든요. 잘했어, 기특해, 고생했어, 약간 내 자신 사랑해, 기특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일은 사실 이렇게 서티피케이션 딸 줄 몰랐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서 기분은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독하다 내 자신 이러면서 너무 독하고 또 이걸 하냐 이러면서 진짜 지겹다 지겨워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디프레스가 왔지만 또 오늘 교회 다녀오고 마음을 많이 내려놓고 모든 것에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겨내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 일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얘기 드렸던 것처럼 상근직으로 일을 하게 될 것 같고
일 조금 적응되고 손에 익는 대로 이제 또 오시안 공부도 하고 또 BSN 시작한 거 있으니까 그것도 열심히 해야겠죠. 아무튼 저의 근황은 이러하고요.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여러분들께 와닿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요. 유튜브로도 질문을 주시면 사실 제가 꽤 리플라이를 빨리 달지 않나요? 어쨌든 답을 빨리 드리는 편인데 제가 어쨌든 유튜브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로 답도 질문 주시면 답도 진짜 빨리 달아요. 빨리 드려요. 한 3일에 드린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항상 약간 스마트폰 중독자여가지고 알림 뜨면은 거의 바로 드리거든요, 답을. 근데 제가 늘 한 가지 당부하는 거는 인스타그램 DM을 정말 안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많이 드렸잖아요, 말씀을. 저도 모르겠어요. 저 이렇게 유튜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관종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제 나름의 선에서 어느 정도의 관종의 선을 지키고 싶은데 그 지키고 싶은 게 사실 인스타그램이에요. 제가 최근에 프라이빗 계정으로 돌렸는데 전 사실 전체 공개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고, 왜냐면 저 또한 미국 강사를 준비를 했을 때 미국 강사 선생님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자꾸 프라이빗 계정을 해놓으시니까 그런 걸 많이 못했거든요. 물론 팔로우 신청을 하면 리퀘스트를 하면 받아주시긴 했었지만 그래도 아주 전체 공개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저는 계속 전체 공개를 유지를 했었고,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DM을 받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드렸는데도 DM을 계속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뭐 항상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은 해드린다고 했지만 제가 근데 프로필에도 그렇게 써놨는데 DM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가끔은 무례하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미 노출이 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디에 있었고 어디에서 뭘 하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저에 대한 소개는 그닥 필요하지 않죠. 이미 저라는 사람을 알고 오신 거니까 괜찮은데 질문을 주시는 선생님들의 뭐 이름, 뭐 성별, 나이 이런 게 궁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 강사 준비하는 간호사입니다 정도는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가끔은 정말 인사말도 없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 너무 궁금해서요,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다른 데서 답을 안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블로그나 유튜브 통해서 다 드리는데 왜 자꾸 인스타그램 DM을 고집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그것만은, 왜냐면 인스타그램은 사실 저는 제 일상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거 되게 공유하고 싶고 친구나 가족들 그리고 뭐 그런 재미나는 농담도 하고 그러면서 좀 하고 싶은데 거기에 질문을 계속 받다 보면은 또 너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조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프라이빗 계정으로 돌렸어요. 너무 많아요. 뭐 댓글로도 인스타그램으로는 질문을 안 받는다고 하셔서 궁금한 게 많지만 참습니다 라는 댓글을 굳이 남기시는 분도 있고, DM으로도 제가 너무 뭐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DM 안 받는 거 알면서도 보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제가 정말 다른 데서 정말 소통을 열심히 하는데 왜 굳이 자꾸 인스타그램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거겠죠? 제 관종 리미테이션이 이상한 거겠죠? 그래도 저는 인스타그램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 받지 않을 거예요. 그게 제가 제 자신에게 세운 룰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댓글 그리고 비공개를 하고 싶으시면 블로그로 오셔서 비공개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Please.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만수무강하시고요. 안녕.